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온 1학년 황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님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이 책은 나무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무와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잘 취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평생 불평 않고 그렇게 사는 놈도 있는데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말이다. 도봉산에 있는 노간주 나무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좀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라는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대통령님께 정책을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산림 휴양지 같은 곳에서 책을 들고 가면은 입장료를 반값이나 좀 할인해주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책을 더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 로망 중 하나가 나무 밑에서 책을 읽는 건데, 나무 밑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건데 그것을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펜이랑 종이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서 그 응모함에다 넣고 가면은 그 응모함에서 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막 입장권 50% 할인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있는 여강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강리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서재에 기증할 책은 여고생의 치맛단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공감하고 또 제 마음을 잘 이해해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에서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나마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낭독할 대목은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예쁘고 찬란할 이 시절을 보내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다입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과 관련하여 규제가 많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할 때 교복 위에 후드 집업을 입는 것도 선생님들의 지적을 받습니다. 교복을 입는 것은 괜찮으나 학생의 사정에 맞게 그날의 수업에 따라 과하지만 않으면 학생들이 교복, 체육복, 생활복, 겉옷 등을 자유롭게 입고 등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있는 여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함기쁨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난 아프지 않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책 속에 총 6가지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학교폭력, 5.18, 탈북, 가출청소년, 꿈, 해외 입양 그 6가지 이야기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어났던 촛불 집회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명령이라는 이야기가 소개하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령을 내린 자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명령에 따라 움직인 자는 명령이란 방패 아래 자신의 억눌린 사악함을 다 드러낸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해본 사회적 의제로는 먼저 5.18 당시에 군인들에게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발포하라고 명령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사회 정의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내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적 문제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낼 수 있고 틀에 갇힌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 갇히지 않은 사고를 하며 무조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나 지역 토론, 전국 토론 등을 많이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우리입니다. 별명 얘기하셨는데요. 별명 진짜 많아요. 친구들이 전국에 몇 개의 가게가 있냐는 둥 뭐 우리은행, 우리마트 엄청 많고요. 네. 제가 추천할 책은요. 학교는 입이 크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교사인 저자가 쓴 시집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 압박으로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는데 대학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서 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 유리한 책 100권이라는 리스트도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은 억지로 강제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데요. 전 제가 원하는 책을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록부에 독서 기록제 폐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구절 소개드리겠습니다. 제목 날개의 방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지만 우리 날개가 없잖아요. 압수해 간 날개부터 돌려주고 말하세요. 날고 싶은 우리들에게 날개를 제발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게 발구름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왔습니다. 권광선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치 않게 여주에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를 장악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책은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동화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책을 만들고 책을 판매를 하고 또 책을 읽어주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도서관 아니면 그 서점 그리고 출판사 시스템이 이 책 안에 다 들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이 합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이 책과 논의는 집처럼 그 전국이 집이 도서관이 되고 책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가족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해서 이 책을 골랐고요. 짧게 한 대목 읽겠습니다. 책은 읽는 재미도 좋지만 모아두고 아껴두는 재미도 그만이다. 재미있다, 유익하다 주변에서 권해주는 책을 한 권, 두 권 사 모아서 서가에 꽂아 놓으면 드나들 때마다 그 책들이 안부라도 건네는 양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지. 어느 책을 먼저 읽을까 고민하는 것도 설레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 책이 궁금해 자꾸 마음이 그리 가는 것도 난 좋다. 다람쥐가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가을부터 준비하듯 나도 책을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당장 다 읽을 수는 없어도 겨울 양식이라도 마련해 놓은 양 뿌듯하고 행복하다. 지금 대통령님의 지금 서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그 뭐 5년 동안 다 보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음을 담은 글귀라고 생각하고 저도 책을 읽는 것보다는 모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사 다닐 때마다 지금 정말 이사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책 나오다 정말 일주일씩 걸리고 그랬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이 좀 정착이 잘 돼서 그 온 국민이 쉽고 편하게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은 소재원 작가의 그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가신 오순덕 할머니와 한센병으로 소록도에서 강제노동을 당하신 서수철 할아버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내년 따위가 감히 천황폐하께 충성할 수 있는 영광을 버리겠다는 것이냐? 그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단박에 반박했다. 말 한 번 잘했소. 당신들의 충성이 뭐요? 당신은 천황을 위해 싸우다가 죽는 게 충성이요? 영광이 뭐요? 전쟁터에서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요? 나도 갔소. 나는 순정이요. 당신을 천황에게 충성을 바쳤듯이 나는 정혼자에게 순정을 바쳤소. 이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았냐면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처절하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위안부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고 저희가 학교에서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저희가 역사라는 과목을 굉장히 외우기식 과목으로 하고 애들이 다 시험 당일날 선생님들이 찝어주신 중요한 그런 키워드만 외우는 식으로 해서 역사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 교육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역사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역사를 배울 때 학생들이 그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과 그런 자랑스러운 일들을 깊이 있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강중학교에 다니는 권현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청소년들이 우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가격은 저렴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우주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주 체험 프로그램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구절은 우리가 그 행성들을 단지 거대한 사막과 같이 아무런 생물도 살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간주하였다면 그것은 결국 지구라는 행성에게 모종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셈이다. 따라서 그것은 전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가장 감명 깊었고 대통령님께서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주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 여강구에서 온 교사 정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떨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떨리는 이유가 앞에 그 학생들이 다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어떤 책을 할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발표하고 저한테 먼저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냥 좀 보기 귀찮은 것도 있고 제 거 할 것도 좀 바빠서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교사인데 쟤네보다는 좀 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떨림이 있는데요. 저도 좀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김두식 교수님의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인데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책 안에는 청소년 인권, 성소수자 인권,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각종 우리 사회에 그 소외되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분들의 안타까운 분들의 그 사연을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녹여서 잘 이제 풀어서 쓴 책인데요. 제가 매년 이 책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근데 토론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고3 수업을 할 적에 교대를 지원하려고 했던 여학생이 자기는 지금까지 그 소수자에 대한 그 편견이 되게 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쁘고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그 모범 토론을 한 다음에 발표를 시켰거든요. 근데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그 여학생이 뭐라 했냐면은 이 책의 한 꼭지를 읽었을 뿐이고 토론했을 뿐인데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19년 동안 잘못 생각했는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면서 그 참회, 성찰의 그런 어떤
뭐 울먹이면서까지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은 꼭 대통령님께 권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과 여기 아주 멋진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권의 어떤 황금률 같이 김두수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마인드가 온 국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초등학생이 사인을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어떤 인식이 전 국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주시 여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박노아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대통령님께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소설집인데 그 안에서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소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그 빈곤층 가족 5명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표현해낸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정책은 그 빈곤층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 책 지원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지만 자신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 및 메모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있고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나라에 책을 기부하면 그중 깨끗한 책들을 그 나라에서 깨끗한 책을 골라서 빈곤층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빈곤층은 아직 돈이라는 큰 벽을 뚫지 못합니다. 의지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돈이 막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 탐색할 수 있게 책 지원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곤층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들에게 여가 활동을 즐기지 못하고 매일 일이나 공부에 매진하는데 하루 책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날을 쉬게 한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취지를 만들어서 그 책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으로 이거 한 소절 읽어드리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아이들한테 그림책 읽어주고 그리고 저도 그림책을 사랑하는 시민 김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다정에서 다정한 다정씨라는 책이에요. 한 15년 전까지는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주로 읽어줬거든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경로당이나 이제 노인정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책 읽어드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책 읽어드리기 할 때마다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나는 이제 쓸모도 없고 다 살아서 그리고 이제 나는 퇴물이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나왔던 이야기를 같이 호응하면서 맞아 나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왜 퇴물이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내가 멋지게 살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들이 살아온 삶이 그냥 산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게 멋지게 살아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 되게 멋지게 살았구나라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네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네네. 가볍다. 너무 가벼워서 깃털보다 가벼워서 답싹 안아 올렸더니 난데없이 눈물 한 방울 투두둑. 그걸 보신 우리 엄마
얘야, 애미야, 우지 마라. 그 많던 걱정 근심 다 내려놔서 그러니라 하신다. 아, 어머니. 자, 저는요 이제 또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어르신들한테 책 읽고 나면 그 어르신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 책 나 주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내가 갖고 싶은 책을 가져본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북스타트를 시행했던 것처럼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 북스타트를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별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서니까 떨리네요. 제가 처음 그 어린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게 1999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이라는 모토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활동을 하고 지금은 어린이책 시민연대에서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책은 내가 고른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시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야누스 코르착의 아이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의 소재를 빌어서 오늘 오신 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에게서 배운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죠. 우리가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이 사회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추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높여 보지도 않고 동료 시민으로서 어린이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원래 어린이 것이었던 것을 어린이에게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의 시간을 어린이가 가지지 못하고 어른이 챙겨주고 있죠. 그래서 원래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어린이들이 자기 시간을 즐기고 설계하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은 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는 미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앞으로 될 사람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은 인류, 국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고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아이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침묵은 때때로 정직함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어린이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주 짧습니다. 아이들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그들의 능력에 놀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지각 능력에 놀랄 때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나왔던 변친 씨와 같은 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다니엘 페낙의 소설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책 읽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독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책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작가는 읽다라는 동사는 명령법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또는 우리는 얼마나 책을 읽는다는 거에 명령어를 많이 이야기하는지. 아까 한 학생도 강제로 책을 읽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읽어라라는 명령어,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건 읽지 말아라고 하는 금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책을 읽는다는 용어에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 책의 첫 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이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독서에 관한 한 우리 독자들은 스스로 모든 권리를 허용한다. 우리가 소위 독서 지도를 한다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권리들을 비롯해서 말이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독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10가지를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자의 권리 중에 첫 번째는요. 책을 읽지 않을 권리. 두 번째는 건너뛰며 읽을 권리. 세 번째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네 번째 다시 읽을 권리. 다섯 번째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여섯 번째 보바리즘을 읽을 권리. 일곱 번째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 여덟 번째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아홉 번째 소리내서 읽을 권리. 열 번째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독서 문화, 독서 교육, 독서 정책에 앞으로 대통령께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실 때 책이 어떻다보다 이 책을 읽는 독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책 시민연대 송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성아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은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편하게 누리고만 있는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길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지를 깨닫게 해준 분들이 밀양의 할매 할배들입니다. 이 책을 읽고 도시에서 누리는 편리한 전기가 대한민국의 외지인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 어르신들의 삶터를 파괴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저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밀양 어르신들이 발로 쓴 보고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의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김영자다. 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에 산다. 수려할 여, 물수, 마을 앞으로 빈지소라는 맑은 강이 흐른다. 아침에 고추하우스에 일하러 나와 강가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노라면 이 세상이 아닌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물론 이제는 철탑과 주렁주렁 매달린 송전선 때문에 옛날의 풍경을 다 잃어버리긴 했지만 나는 상동면 고정마을에서 태어나서 24살에 이 마을에 시집와 평생을 살았다. 나는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농사를 하고 가을에는 감을 따서 내다 판다. 농사일은 힘들어도 재미가 있다. 정년 퇴임이 없으니 공무원보다 낫다. 내가 사장이나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을 사장이니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다. 아침에 하우스에 들어가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놈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농사로 돈 벌어서 시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공부시켜서 대처로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런 내가 2005년 12월 난생 처음 데모라는 걸 했다.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농협에 대출 신청하러 갔는데 765kV 선로 예정지라고 대출을 반려당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면서부터였다. 우리 재산 다 빼앗긴다더라. 키가 100m가 넘는 괴물이라더라. 그렇게 시작한 싸움이었다. 그 사이 산전수전 공중전 안 겪어본 일이 없고 안 당한 일이 없다. 나는 이제 상동면 경과지 마을 중에서도 제일 앞장서는 아주매가 되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이제는 나 같은 아줌매 할매들만 남아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랑 같이 어린이책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는 동작에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권하고 싶은 책은 우리는 현재다. 청소년이 만들어온 한국 현대사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은 시민들
특히 그 어린이 청소년인 시민들을 많이 지금 오늘 많이 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미숙하고 불안정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뭔가 지도해 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처럼 당당한 시민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기록을 그 현대사에서 지금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 안에 정말 얼마나 당당한 시민들이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그 권리와 인권을 조금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을 좀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잠깐 한 대목 얼마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시민인가 하는 내용이 그 3.1운동 역사 그 운동사에서 조금 한 대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들이 선생님 조정을 받지 않고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른만 애국심이 있고 아이들은 애국심이 없는 식충이들만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조선 사람은 삼척동자도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요. 이 짧은 세 줄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당당한 시민인지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얼마 전 그 광장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을 봤던 거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 같이 그 구호를 외치고 함께했던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시기에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을 좀 제정해 주셨는 거를 빨리 조속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책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겨울에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될까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정말 지자체나 어떤 그런 교육청단위에서의 그런 인권 제정이 아닌 우리 전체 나라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통령님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동화책입니다. 너하고 안 놀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대통령님이나 우리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도교사나 아니면 평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없이 오롯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내 시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끼리에서만 서로 배움이 일어난다.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살짝 건너뛸게요. 시간상. 너하고 안 놀아. 저희가 아이들이 온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 이야기로 해보고 싶습니다. 난 너하고 안 놀아 하고 영희는 담 밑에 돌아앉았습니다. 옆에서 똘똘이는 아주 같이 놀고 싶어하는 얼굴로 섰습니다. 고개를 빼뚜름 입을 내밀고 보고만 섰습니다. 마침내 똘똘이는 그런 얼굴로 보고만 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접대 너 우리 집에 왔을 때 떡 줬지. 그까지 수수떡 조금? 그럼 어저께는 기동이하고 싸울 때 내가 내 편 들어줬지. 누가 너더러 내 편 들랬어? 그럼 아까 기차 장난할 때 너 막 태워줬지. 누가 태워줬어? 모래돈 받고 내가 탔지. 그리고 영희는 담 밑에 돌아앉아 혼자만 속껍질판을 버리고 놉니다. 조갑지로 속 걸고 흙으로 밥 짓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옆에서 똘똘이는 아주 같이 놀고 싶어하는 얼굴로 섰습니다. 고개를 빼뚜름 입을 내밀고 보고만 섰습니다. 그러다가 똘똘이는 입을 열어 말을 꺼냈습니다. 나하고 놀면 이담 내 생일날 떡하거든. 아주 너 많이 줄게. 제 생일날 떡하길 어떻게 기다린담? 그럼 내일 우리 어머니하고 하신상 갈 때 너도 데리고 갈게. 그까지도 하신상? 나 혼자 못 가나 뭐? 그럼 이따 우리 어머니가 돈 주면 과자 사서 너 조금 줄게. 그까지 조금? 그럼 반만 줄게. 그까지 반? 그럼 다 줄게.
그까지 사지도 않은 과자 누가 안단 뭐? 그리고 영희는 담 밑에 돌아앉아서 혼자만 속곱절판을 벌이고 놉니다. 조갑지로 속 걸고 흙으로 밥 짓고 아주 재밌습니다. 담처럼 동그랗게 금을 긋고 그 안에는 발 하나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 없이 똘똘이는 조끼 주머니에서 유리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럼 나하고 놀면 이거 줄게. 그제야 영희는 금 안으로 똘똘이를 손님처럼 모셔드렸습니다.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지 그거에 기죽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의 시간들이 보장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책 시민연대 공작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연옥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의 생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핵발전의 위험은 한순간의 짧은 스펙타클이 아니라 한 개인의 육체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과 미래 전체를 뒤틀어버리는 절멸의 공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저는 에너지 정책에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는 나타샤 이그나텐코의 이름이 없다. 남편 이름만 있다. 딸은 이름도 무엇도 가진 것이 없었다. 영혼만이 영혼을 그곳에 묻었다. 그들을 만나러 갈 때면 언제나 꽃다발을 2개 가지고 간다. 하나는 남편에게 또 하나는 딸을 위해 묘지 위에 올려다 둔다. 무덤에 가면 무릎을 꿇는다. 무릎으로 기어서 다닌다. 내가 딸을 죽였다. 내가. 딸이 나를 살렸다. 내 딸이 방사선을 모두 끌어모아 나를 살렸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딸이 나를 지켜줬다. 나는 그 둘을 다 사랑했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과 죽음은 왜 나란히 있을까? 그 둘은 항상 같이 있다.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알려줄까? 무덤에 가면 무릎을 꿇는다. 이 부분에서 저는 원전이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보다는 사람을 우리 모두 개개인의 삶을 더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해외플랜트 산업설비과 2학년 권민재입니다. 학교 이름이 길고 많이 낯설으실 텐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공고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권하고 싶은 책은 내일도 담임은 울빛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6년 전 북공고 선배들이 쓴 시집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읽어보니 같은 공간을 사용해서 그런지 내용이 생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의 심정과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많아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는 진로라는 큰 숙제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른들은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읽어드리려는 시는 제가 이 시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시입니다. 제 나이는 비록 18살이지만 19살의 마음으로 낭송하겠습니다. 내 나이 19 박준석. 내 나이 19 꿈이 많은 나이.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면 취업을 해야 하고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19은 꽃다운 나이라고 한다. 하지만 19은 꽃다운 나이가 아니다. 각자 무거운 짐을 하나씩 들고 있다. 19은 짐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나이다. 짐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내 얼굴의 여드름이 증거로 말해준다. 내 인생의 19은 최고로 고민 많은 나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는 은평구는 마을 행사가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했고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신나는 어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제가 만나는 어른들처럼 평생 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안정된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가 눈치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조금 미루고 취업을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남들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왔는데 영어를 잘해야 된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 라는 두리뭉술한 말만 듣습니다. 저는 지금 구산동 도서관 마을 청소년 운영위원회 고등 대표입니다. 마을 어른들의 희망이 현실이 된 도서관에서 즐거운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들과 친구들이 저처럼 마을에서 즐겁고 품 넓은 단체와 어른들이 계속 만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어른들이 그래야 한다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스스로가 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일 기말고사이고 하고 제 심정을 대변한 짧은 시를 망송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이정진,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앞날이 막막하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도움을 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정원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 추천하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가지고 오신 뭐 정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직장 워킹맘들이 한 달에 2번씩 이제 칼퇴근하고 모여서 책을 읽는 모임에 사소한 책 마실이라는 모임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신 스카펙 박사님께서 쓰신 소설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우리의 성숙, 인간의 성숙, 즉 예로 연대나 공동체 의식, 배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마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이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어져서 완성시켜야 될 우리의 이제 소명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을 대통령께 소개하는 이유는 열일하고 계신 우리 대통령께서 소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5년 동안 잘 완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어왔는데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지, 또 한 사람이 소신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 국민들과 또 대통령을 통해서 저는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들이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판단들 속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지금까지 걸어오신 대로 뚜벅뚜벅 완주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국학원의 서울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승용이라고 합니다. 뵈니까 책 읽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의 서재에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일지 이승원님이 쓰신 타오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 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살아가는데 정작 물고기들은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바다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정말 자기 생명들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큰 에너지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문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류가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무한 경쟁에서 물러서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이 필요하다. 전 인류가 공감하고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없이는 인류는 갈등과 분쟁, 공명의 길로 계속해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새로운 가치란 분명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는 가치여야 한다.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큰 가치,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바로 지구이다.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큰 것은 어떤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바로 지구 그 자체이다. 지구를 보는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평화로운 지구촌 시대를 여는 열쇠이다. 지구의 존재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절대적 가치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상대적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푸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류 공통의 정체성은 바로 지구 시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분단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일본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중국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러시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구 시민의 정신으로 지구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추천합니다. 이 저자의 책 내용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세계 강국들의 당당한 지구 시민의 가치관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날 대한민국이 지구 시민의 수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대통령님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해서 생태 동화, 그리고 생태 그림책을 쓰고 있는 권호준 작가입니다. 지난번에는 좀 생태와 관련해서 팀포켓의 새의 감각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자리에 모여 있는 걸 또 보니까요. 제가 새를 관찰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새 생각이 나네요. 새들이 지난 수천만 년 동안 이렇게 번성을 한 이유가 뭘까? 역시 생각을 해보면 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많은 작은 새들이 어른 새 또 어미 새들한테 그런 학습을 하고 뭔가 영향력을 받고 또 지혜를 배우면서 이렇게 오늘날 많이 번성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통계인가요? 우리 그 주요 대학의 취업률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나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요 대학 학생들의 열이면 한 4시나 5 정도는 집에서 놀거나 아니면 알바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아주 얘기인데요. 또 그렇게 알바 시장에 내몰리면서도 사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스스로 꺾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에 내몰리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누적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서요. 김경집 교수님, 인문학자시죠. 대한민국 골든타임이라는 책을 대통령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보듯이 상당히 좀 어떤 절체절명의 뭔가 좀 긴박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요. 이 책의 이 저자의 전작이 고장난 저울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또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의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의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천 방안이나 대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청와대 도서관에는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서재에는 적어도 한 권은 꼭 들어가서 이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 깊이 있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쓴 이 책을 보시면서 앞으로 좋은 결정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하게 될 책은요. 여기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인데요. 이미 베스트셀러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미 읽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추천한 첫 번째 이유는
읽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주무시기 전에 잡고 읽으시면은 금방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추천을 한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사회복지사이자 또 NGO 활동가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개발과 소유의 방점을 찍고 달려가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고 따뜻한 언어와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라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평범한 시민의 소망을 담아서 또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봐주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을 추천을 하겠고요. 한 꼭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예, 이 책을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40여 년 대학에서 토목공학하고 교통공학을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통령께 권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이게 빛의 판타지아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2007년도에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코스모스 말씀하셨는데 이 책 속에는 코스모스도 있고 우주의 역사, 그 다음에 아까 타워에서 말씀하신 지구의 역사도 다 들어있고 아까 새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동물이나 인류의 역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아직도 잘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팔리질 않아서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빛의 판타지아가 아니라 비제 판타지아다. 책맨도 내고 비만 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그 해에 우리 과학기술처에서 우수과학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내용은 아주 충실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책을 썼겠어요? 저 지금 이거 전화기 아시죠? 이 G2라는 거죠. 맨날 친구들한테 야단 맞아요. 이거 스마트 카톡이 안 돼가지고 너한테만 따로 문자 보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 귀한 걸 몰라요. 저희 때는 가정전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전화 귀했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사실 20세기 말에 과학기술이 무지하게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많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든 늙은이든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 책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빅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생명체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일부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 책이 제가 이 그림을 다 사서 모았는데요. 이 1000여 장의 그림들이 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책을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 주라기나 백악기 아시죠, 그죠? 그때 지구상에는 공룡이 넘쳐 흘렀어요. 근데 그 초식 동물들 무지하게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배설을 하면 얼마나 배설량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게 지구를 다 덮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그 당시의 화석을 보면 지금의 소똥구리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룡 똥구리죠, 그죠? 소똥구리가 아니고 이놈들이 그 대변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다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새 얘기도 있고 이 표지도 제가 선정한 거거든요.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폴 고갱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이 추구하자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책의 제목은 비태 판타지아인데 무슨 과학책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전부 빛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태 판타지아입니다. 뭐 종이 쳤으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나 호주, 스웨덴에서는 이걸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 제목이 이제 이렇게 안 돼 있고 빅 히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교재로 좀 들어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빌 게이츠가 이런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인터넷 콘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1,500개, 1,200개 고등학교에서 15,000명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책을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에 보급한다면은 이게 무슨 드라마나 이런 그 K-팝보다는 차원이 다른 이 과학에서도 한류가 좀 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추천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